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11월 들어서 둘째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 지금 이제 만추의 서정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그러면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들불 야학과 5.18 항쟁이라는 주제로 김상호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들불 야학과 당시의 광천공단 주변의 노동 실태 이런 부분의 주제를 두 번째 주제를 발표를 하시고, 이 원고 정리는 광주교육대학의 임선화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로는 당시에 들불야학 성원이었던 김성섭 회원, 지금 5.18 관련 단체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토론은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장님이신 정찬호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우선 그러면은 김상호 들불 기념사업회의 상임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980년 이전과 그 이후의 과정을 들불야학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 들불야학을 주도하였던 분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좀 관찰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결기를 가지고 사셨기에 체육대회 선수단 선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하셨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의 아주 강고한 실천력과 의지를 보여준 한 대목이었다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런 의지들이 들불야학의 정체성을 노동야학으로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교육 과정과 실천들이 저는 훗날 이 항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즉자적으로 들불야학의 강학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항쟁의 한 복판에 뛰어들게 한 그 준비의 과정이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1970년 5.18 항쟁의 전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발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박관현 열사가 이 들불야학을 통해서 논의하고 기획되었던 광주공단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하면서 이제 구체적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각종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관현 열사는 법대생으로서 고시를 준비했던 아주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노동자 실태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윤성원을 만나고 또 마을 운동을 하고 계셨던 김영철 열사를 만나고 노동야학인 들불야학을 접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노동운동가로서 삶을 결정하게 됐던 과정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험에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박관현 서가 들불야학 상기가 들불야학 2기가 굉장히 탄압 국면 속에서 어렵게 아주 어려운 국면에서 2기를 보냈는데
들불약 3기가 다시 활성화되는 국면이거든요. 그 활성화된 국면의 중심에 박관현 열사가 있었고요. 그 박관현 열사가 작성한 노트 중에 또 중요한 대목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기록물을 소개 좀 몇 가지 소개를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학의 기본 방향으로서 노동운동, 학생운동, 지역사회운동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야학이 가져야 할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설정하고 논의했던 과정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들불야학은 광천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지방공단으로서 광천공단의 노동 실태 그걸 포함해서 광주 지역 약간은 공단들이 몇 개가 또 있었을 텐데 노동 실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광주교육대학교 임선화 교수님께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들불야학에 대해서는 5.18 광주 민중항쟁에서 투사회보를 간행하였다고 널리 알려졌습니다. 계엄군 후 무자비한 진압에 시민들이 강하게 저항하여 시작된 5.18 항쟁에서 들불야학은 강학과 학강이 조직적인 참여를 하였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쟁 초기 이른바 가짜뉴스라 할 수 있는 내용의 뉴스를 매스컴이 생산하고 있었기에 광주에서 행해진 계엄군 후 만행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엄군 후 폭력적인 시위 진압이 이루어진 광주에서조차 시민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으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광주 시민들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투사해보였고 이 투사해보를 들불야학이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들불야학에 대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제 들불야학과 이제 박관현 열사에 대한 것이 그렇게 세 개가 가장 크게 들불야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들불야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5.18 이후 것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맡은 것은 5.18 이전에 이 들불야학이 어떠한 역할들을 했었는가 5.18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래서 제가 제목 여기에다가 좀 발표문에서 제목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5.18 이전 광주공단 노동 실태 조사와 들불야학으로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불야학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계에서 연구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불의 역사가 있었고 책으로 나온 것이요. 그 이후에 이제 박기순과 윤상원, 박관현 이분들의 이제 그 평전 정도가 들불야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모두였습니다. 당시 70년대 유신체제 긴조 시대에 학생운동은 정치투쟁론에 대한 강조를 하는 그룹과 노동 현장의 조직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현장 준비론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두 그룹이 나뉘었는데 이런 것들은 80년대까지도 계속 간 것 같습니다. 이 광천동 성당에서 이제 장소가 이제 마련이 됐고 교리실에서 그래서 이제 78년 7월 23일 날 광천동 성당 교리실에서 이제 입학식을 갖게 됐습니다. 학생은 35명이었습니다. 입학식에는 학생과 강학뿐만이 아니라 광천 시민아파트 가동 반장이었던 김영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광천동 공단 측 인사도 참여를 했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광주공단 실태조사 이후에 이제 들불야학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 그 강학과 학생 수가 줄어들고 2기가 해체돼서 1기 아니면 3기로 나누어서 편입이 되는 그런 이제 실현기를 맞았죠.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그 학생이었던 1기 학생이었던 남영관 씨가 그 구술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분의 기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79년 하반기에 이 들불야학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태조사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호 선생님이 쓰신 그 들부르 역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들부르 역사의 내용이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기는 그러니까 79년 8월 18일 날 3기 입학식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잘 운영이,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야학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에게 노동 의식을 확보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노동자로서 계급 의식 확보 획득이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뭐 한 줄 가지고 이들의 노동 의식, 뭐 노동자 의식, 계급 의식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저는 이 3기 학생이 쓴 최강남이라는 분이 쓴 우리들의 이름은 노동자라오라는 시를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9년 4월에 들불야학에 합류를 해서 강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80년 4월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나가게 된 것도 들불야학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그렇게 나가게 됐고, 그게 이제 5.18 그분이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5.18까지 이렇게 이끌어졌던 계기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당시에 들불야학의 2기 학생이었던 이 김성섭 씨, 현재는 5.18 관련 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섭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이렇게 공법단체가 되면서 호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할까, 그런 단계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전혀 어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렇게 살던 제가 들불야학이라는 곳을 나가면서 전혀 또 180도 다른 또 삶을 또 살게 됐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박관인 열사하고도 또 나름 그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그런 에피소드들도 좀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82년 10월 12일 날 아침에 우리 박관인 열사가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서 이제 전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용호 형이 그 연락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연락을 받아서 광주에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연락 드리고,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또 임종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했던 좀 남다른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제가 3기로 넘어갔을 때 또 저희 강학이었었고, 저희들 또 영어를 맡아서 또 이렇게 쭉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실은 여기 지금 좀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시간도 워낙에 좀 절개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무시하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18) 항쟁 기간이 됐을 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 학생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에 유인물을 만들기로 했을 때 뭐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강학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강학들이 우리한테 나쁜 것을 시킬 일은 없고, 또 실제 저희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들이 스스로 그냥 와서 이렇게 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작업을 처음에 5월 19일부터 작업 시작했던 것을 이제 5월 27일 새벽 저희들이 이렇게 체포될 때까지
계속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오늘 했다가 내일 또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등사만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거의 뭐 계속 유인물만 이렇게 유인물 작업만 하고 낮에는 또 도청 앞 행사 이런 뭐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 제가 19일 날 저녁부터 26일까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26일 날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 몇 명이 도청에 들어가서 이제 총기를 받아와 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그 잠깐 좀 눈을 붙였는데 바로 이제 계엄군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 방송 때문에 깨가지고 결국은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날 그 부산에 이제 미국 항공모함도 들어와 있었고 막 그런 소문들이 이제 막 그 돌았으니까 미국에서 이 얘들을 좀 막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정말 얼척없는 믿음이었지만은 총 그곳에 20명이 있었는데 2명은 그때 저희하고 같이 안 잡히고 18명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잡힌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 저로서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만 새면은 얘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아주 강렬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뭐 도청에서도 활동하고 우리 꼭 그 투사회보나 홍보팀에서 일뿐만 아니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 워낙에 이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부분도 있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강학 위주로 이렇게 모든 그 조명이 되고 학생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후로도 제가 이제 이쪽에서 남아서 계속 활동하고 뭐 뻑하면은 수배돼서 도망 다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은데 다른 분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전에 그 고생했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 항상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당시 이 5.18 항쟁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조직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없고 또 사상적, 과학적 이론조차도 부족했던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서 온몸을 던지면서 5.18 항쟁의 중앙의 중심부를 형성할 수 있었는가? 그동안 노동운동이나 여타 사회운동에서 갖고 있었던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의식도 아직 투철하지 못한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5.18이 던져준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주체로 뛰었었던 들풀 야학의 노동자들의 어떤 숨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어떤 실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오늘날 그렇다면 현재 노동운동은 어떠하냐?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소수 귀족주의 운동, 그 다음에 관료주의, 그 다음에 이기주의, 또 일부 정치 출세주의, 그 다음에 노사협조주의, 들풀야학이 가졌었던 그런 혁명적 상황 같은 데서 몸을 던졌던 기꺼이 내 한 몸을 던졌던 이런 정신은 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노동해방이라는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사상과 영혼을 다 팍팍 긁어먹는 이 자본주의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데 들풀야학에서 던졌었던 그런 초기와 같은 노동자 계급의 이 정신은 오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고 봐지고요. 또 그 내용 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이런 노동자 계급의 현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 그런 새로운 사회로 전진해 갈 수 있을 건가 이런 화두가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꼭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80년 5월 14일부터서 15, 16, 3일간에 걸쳐서 이 전남 도청학 광장, 지금은 5.18 민주화 광장이라고 부르죠. 민주광장이라고 부르죠.
그 앞에서 민족 민주화 대성회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분수대국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박관현입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5.18 하면 맨 처음 박관현을 떠올립니다. 박관현이가 바로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갖다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은 횃불 대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들불의 학당가라고 하는 들불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안에 들불 야학의 성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대학생 친구라도 있었더라면 신문도 읽고 그 다음에 노동법도 이해를 하고 할 텐데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운동을 열심히 청계천에서 하다가 결국 분실한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야학운동이 생겼고 광주 오기 직전에 광주로 이렇게 수입되기 직전에 일부 광주 일고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해터 야학이라고 하는 그 야학 운영도 그런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뭐 연구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토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제 임선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런 쪽 연구에 또 더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들불야학과 5.18 당시의 광주 지역의 노동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한 20여 분 동안 함께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